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한숨 돌릴 수 있었던 목요일 하루였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요. 소비자 신뢰지수 개선과 나이키 그리고 페덱스 호실적을 확인하면서 일제히 올라갔는데요. 국내 증시도 그간 빠졌던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또 원달러 환율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5천억가량의 매수로 오늘 탄력 키워가서 2,356포인트 장중 고점에서 마쳤고요. 또 코스닥은 오늘 715포인트로 다시 71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양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두 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LCC 국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이와 함께 해운업종도 중국 리오프닝 모멘텀 안고 또 부각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처럼 상승한 시장에서 개인은 오늘 어디 조금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이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 수익 우먼 파이터 진유정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전략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은요, 시장 이슈부터 특징주까지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고요. 기본과 기술까지 겸비하신 정말 몇없는 정말 뛰어난 전문가님이십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또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한 전략들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서 이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겠는데요. 저희 방송이 50분까지라서 이 50분 동안 전략들을 다 받아가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란톡방을 만들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장 중에도 장 전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방송 내내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어디에서나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실시간으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우파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 하셨을 때 계좌에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수익률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12월 노란톡에서만 드렸던 공약주입니다. 먼저 키다리 스튜디오 이 한 종목으로 35% 가까운 수익을 챙겨주셨고요. 또 펜 엔터테인먼트는 22% 넘는 수익을 하루 만에 최고가 기준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코퍼스 코리아와 연우도요, 나란히 20% 가까운 수익인데요. 오늘 청당 글로벌을 매도하시면서 따끈따끈하게 11.12%를 챙겨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표에 있는 이런 종목들 다 방송 공약주를 제외한 종목들인데도 130%가 넘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매일 이러한 종목들과 전략들 받고 전문가님의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받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또 전문가님의 탄력 좋은 필살기 종목을 2개나 챙겨와 주셨으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려면 이렇게 생긴 이 QR코드를 빠르게 스캔하시고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야겠죠. 하단에 이 QR코드가 50분 동안 나갈 겁니다. 이 50분 안에 빠르게 스캔하시고 영어로 된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요. 장중에도 계속해서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관전 포인트도 살펴봐야겠죠? 오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앞으로의 수익을 위해서는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운송을 넘어서 식품 제조업까지 발을 넓히고 있는 인공지능, AI의 기대 포인트들을 종목과 전략까지 1부에서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요, 앞으로 펼쳐질 UAM 시대를 대비합니다. 정부가 2025년에 민간 도시망공 모빌리티 상용화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하늘길이 열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서 빠르게 미리미리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 2부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물 양손을에 가득 들고 오신 찐 루돌프 진유중 전문가님과 함께 1부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익 우먼 파이터죠. 수우파 진유정 전문가 인사드립니다. 시장 조금 춥기도 하고 날씨도 추우면서 계좌까지 살살 추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닙니다. 왜냐? 저희 수우파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밑에 보이시는 하단에 보이시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열심히 수익을 위해서 싸워 드릴 테니까요.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황부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미국 시장 빼놓을 수가 없죠. 일단 이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숨통이 트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왜 숨통이 트였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한 이거래일 연속 올라주니까 그래도 조금 살 것 같다. 조금 시장이 오르는구나. 종목들도 같이 오르는구나. 이렇게 시장이 조금 숨통이 트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조정받던 미국 증시 자체가 다우, 나스닥 전부 1%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시장을 조금 상승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전 업종이 상승세로 마감을 하면서 정말 조금 숨통이 트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에 숨통을 트이게 한 원인은요. 일단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이 있습니다.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어떻게 나왔냐? 일단 108이 나왔어요. 근데 시장 전망치 그리고 전월은 101포인트 정도였거든요. 어쨌든 조금 이렇게 올라줬기 때문에 지난 4월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향후 12개월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5.9%로 또 집계된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 9월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인플레가 지금 바로 꺾이나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플레가 조금 완만하게 둔화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씩 이렇게 조금 부각될 수 있겠구나. 그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시장 상승의 기운을 불어 넣어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 아나운서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나이키, 페덱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견고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었죠. 일단 나이키는요.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7% 급증을 했고요. 나이키가 12% 정도 장중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 또 페덱스는 어땠을까요? 페덱스도 지난 2분기에 매출액 228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3.4% 정도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우리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았을 때 경기 침체 우려를 조금 증시 불안을 유발했던 종목들인 만큼 견고한 실적들을 발표를 해주면서 증시가 조금 회복이 된 부분이 확인이 되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불안했던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왔고 어쨌든 실적이 잘 나왔으면 시장이 좋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투심이 조금 살아나면서 훈풍이 조금 불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어땠나요? 시장이 이번 주에 정말 빅 이벤트는 저는 이 일본 YCC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시장이 미국발 이슈도 있었고 중국의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정말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또 하나 이슈가 터졌었죠. 바로 일본 이슈입니다. 일본은요. 일단 저금리 기조가 조금 강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일본 YCC 정책 자체를 조금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글로벌 시장 자체가 다 주춤주춤하면서 우리 시장 역시 주춤하면서 타격을 조금 받았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그 타격을 조금 빨리빨리 완화를 했고 조정받았지만 금방 회복을 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쇼크 수준이었고 금융시장에 제한적으로 조금 영향을 줬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엔화 강세는 달러 약세를 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자체가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시장을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시지 말아달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한테서 기회를 주는 건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낙관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이슈들, 시장 상승 하락을 유발하는 이슈들도 있겠지만 이런 이슈들 잘 이겨낸다면 우리는 분명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을 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시황 맞췄으니까 국내 시장부터 또 살펴볼게요.
국내 시장 어땠나요? 미국 시장 따라서 오늘 시장 괜찮았어요. 괜찮게 올랐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정도 상승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동안은요. 이 경기 침체 우려, 긴축 이슈 자체가 시장을 계속 짓눌렀어요. 코스피 어땠나요? 코스피 3,300 찍었는데 9월에 2,100까지 찍어 눌러 내렸거든요. 근데 사실 이 이슈 자체가 완전히 해소가 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시장을 이게 조금씩 짓누르고는 있는데 조금씩 완화되는 부분은 있다. 인플레이션이 조금 둔화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짓누르지만 어쨌든 회복할 수 있는 기미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자체가 일단 호재는 없기 때문에 투심이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 투심이 위축된 상황이라는 건 주변만 봐도 아실 거예요. 작년에 시장이 너무너무 좋았을 때 주식 열풍이 불 때 주식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옆을 보면요. 아, 나 정말 힘들다. 시장 너무너무 힘들고 못 견디겠다 하시면서 시장을 조금 바라보지도 않고 진짜 주식 어플을 그냥 꺼버리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주위만 봤을 때도 그런데 수치 역시 그러합니다. 수치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떠냐면 지난 19일 기준으로 코스피 거래대금이 5조 정도예요. 거래대금이 5조 정도인데요. 화랑장이었던 지난해 1월에 비교를 하면요. 지난해 1월은 44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의 10분의 1토막 정도 낮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증시 대기자금으로 통용되는 투자자 예탁금도 19일 기준으로 45조 원을 기록을 했고 전일 연 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투자 자금 자체가 조금 많이 악화된 상황, 그리고 지금 금리가 올랐다 보니까 빚을 내서 신용을 써서 투자를 하는 분들도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신용 잔고까지도 조금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투심이 많이 얼어붙고 있고 위축된 상황이다. 시장에 돈이 안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재료를 가진 종목들도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내고 쫙쫙 밀리고 그런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어서 사실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힘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코스피 시장 어떨까요? 12월 들어서서요. 4거래일만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12월 차트인데요. 12월을 보시면요. 2,500선 딱 찍고 바로 밀렸어요. 어쨌든 이 중간선거 이후에 증시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재 나오고 FOMC, CPI 발표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이 보였었죠. 그래서 일단은 이 양봉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12월 들어서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어찌 보면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거 아니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이탈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계속해서 시장에 조금 팽배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많은 기관들도 그렇고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인데 사실 저는 어쨌든 이런 호재든 악재든 시장 상승을 견인하든 아니면 시장 하락을 조금 견인하든 어쨌든 그런 모멘텀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시장은 보수적으로 꾸준히 바라보셔야 한다. 감히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냥 이렇게 하락이 오든 상승이 오든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종목을 계속해서 예쁘게 대응을 해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대응이 조금 힘드시다 하는 분들은 저희 수익 우먼 파이터죠. 저희 지은 대표님과 제가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이 시장에서도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네, 시장 전망 살펴봤습니다. 시장 코멘트 꼼꼼하게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거를 연속 오른 미국 시장 그리고 견고한 실적까지 시장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좀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호재가 없는 그리고 얼어붙은 시장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면서 중심은 잃지 말아야 한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달력에 빨갛게 물들었으면 했던 12월이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까지 단 4거래일만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안에서 진유정 전문가님 그리고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뿐만 아니라 정말 대응을 탄탄하게 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QR코드 있죠. QR코드를 빠르게 휴대폰 가지고 오셔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스캔하듯이 사진 찍듯이 이렇게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있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하시고 방을 누르고 입장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50분까지만 방 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서둘러서 들어와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들어오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수익률표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12월 노란톡방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에게만 드린 종목인데요. 무려 키다리 스튜디오 한 종목으로 35%를 챙겨주셨고 펜 엔터테인먼트는 단 하루 만에 최고가 기준으로 22%가 확인이 됩니다. 또 오늘 청담 글로벌 매도하시면서 따끈따끈하게 11.12%까지 챙겨주셨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매수 매도 신호 공식적으로 주시면서 함께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무려 약 130% 가까운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우리 시장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고 참 답답한데 청담 글로벌은 이 지수랑 반대로 움직였더라고요. 12월 동안. 지수는 계속 하락했지만 청담 글로벌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어떻게 이러한 종목을 캐치하셨는지 그 비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은 대표님과 함께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정말 한시도 저는 눈을 떼지 않습니다. 항상 장이 열리는 순간부터 장이 끝날 때까지 시장을 보면서 밥을 먹을 때도 시장을 보고 종목들을 보고 시장 이슈를 조금 꼼꼼히 살피는데요. 꼼꼼히 살펴뒀다가 이슈와 맞물리는 종목들을 체크해뒀다가 타점이 나온다 싶으면은 정말 좋은 타점에서 종목들을 제공드리고 있고요. 사실 종목들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자마자 오르길 바라는 건 정말 욕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 종목이라는 거 그리고 시장이라는 건요. 어떻게 움직이냐.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시장도 마찬가지로 빠졌다 올랐다 하고요. 그리고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동을 그려갑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이 종목이 조금 좋아 보이고 명확하게 이거는 조금 저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충분히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또 하나 있는데 지금이 아무리 하락장이다, 조정장이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이렇게만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차트는 없어요. 이런 차트는 없고요. 시장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빠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 이런 시장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 여기서 잡았다고 하더라도 쭉쭉쭉쭉 빠지는 거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승장, 이렇게 올라가는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장에서 우리는 충분히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지금 청담 글로벌을 수익을 냈어요. 이 청담 글로벌 조금 살펴드리면요. 일단 청담 글로벌은 12월, 정확하게 12월 7일에 저희가 진입을 한 종목입니다. 12월 7일에 진입을 어떻게 했냐? 가격 11,150원 이하에서 진입을 했어요. 왜냐? 중국 어떤 스탠스를 보니까 중국 방역 완화 관련주들이 조금 오를 수 있다. 제가 후보군으로 공구음원도 뽑아놓고 청담 글로벌도 조금 뽑아놨었는데 일단 타점이 오고 차트가 조금 괜찮아 보이는 돌파형 차트를 그려가고 있는 이 청담 글로벌을 픽해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격 정확하게 딱딱 찍어드렸고 비중까지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11,150원 12월 7일에 저희는 진입을 했는데 어땠을까요? 밀렸습니다. 밀렸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밀렸어요. 12월 7일에 진입을 했는데 밀렸습니다. 다음 날 조금 급락이 나오면서 조금 안타까운 흐름을 보였는데 괜찮았습니다. 왜냐? 이 중국에 대한 이슈 자체가 괜찮게 흘러갈 거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쨌든 이 청담 글로벌의 재무 상태라든지 이 종목의 힘을 조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안내를 다시 드렸죠. 비중 확대를 진행을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요. 그리고 비중을 조금 조절을 했습니다. 종목들을요, 마냥 산다고 기다렸다고 오르는 건 아니에요. 샀다가 좋은 타점이 다시 나온다면 재매수를 해서 비중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단가 조절을 하면서 물타기라고 하죠. 그런 전략들을 사용하면서 수익금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전략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조금 기다렸어요. 언제? 오늘 이렇게 올라와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매도점도 딱딱딱딱 잡아드렸는데요. 차트를 볼게요. 차트 보시면요. 계속해서 저희 매수를 딱 하고 평균 단가까지 낮춰놓고 비중도 화끈하게 실었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더라고요.
윗꼬리를 달아서 이게 시장이 조금 불안불안한데 차트를 지켜주는 것 같은데 시장이 불안해서 이 종목에 조금 힘이 없구나. 이 종목으로 힘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구나. 왜냐? 돈이 시장에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오늘 저희가 매도 안내를 드리면서 8%가 넘는 공식적인 수익률을 저희는 챙겨갔습니다. 일단 함께 하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청담글로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란톡방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익 다 챙겨가실 수 있었겠죠. 사실 시장이 너무 많이 힘든데 이런 수익 정말 어딥니까? 조금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조금 밀리긴 했지만 괜찮아요. 샀다고 바로 오르는 건 아닙니다. 샀다가 좋은 가격, 좋은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보유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전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수익 챙겨갈 수 있었던 부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청담글로벌뿐만 아니라 좋은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네, 하락장에서도 빛을 낸 청담 글로벌 리뷰 듣고 왔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가 중국 방역 완화 이슈가 움직일 때 진입을 하셔서 완벽하게 대응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장의 상황을 바라보셔서 오늘 수익까지 안전하게 챙겨주셨습니다. 매매에 있어서 정말 전략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혼자서 하다 보시면 어디까지 내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너무 어렵죠. 하지만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이 라면요, 이 청담 글로벌로 정말 튼튼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내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 그리고 앞으로의 후속주까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매 시간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서 정말 안전하게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죠. 이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빠르게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두 분과 함께 하시면서 겨울에 시장 대비 철저하게 해 나가실 수가 있고 또 2023년에도 정말 마음 따뜻하게 시장을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장을 움직이게 한 이슈들 하나씩 풀어볼 건데요. 전문가님 첫 번째로 가져와 주신 이슈가 궁금한데 뭘까요, 오늘? 일단 오늘 상한가를 갔던 인포마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시장에서 조금 바라봐야 할 종목이 있고 바라보지 말아야 할 종목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에 정말 수천 개,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 나쁜 종목을 사야 할까? 제가 그때 지난번 방송에서 정말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번 이 인포마크 상한가 사례를 조금 말씀 다시 드릴게요. 인포마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의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점상이었는데요. 이렇게 바닥에서 조금 강하게 올려주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이 3자 배자 유상증자 소식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23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 유상증자라고 하면 무조건 악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보통 이 제3자 배정이라고 하면 호재로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이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초록뱀 헬스케어 그리고 엘핀 컴퍼니, 텔라딘, 국동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포마크는 관리 종목이었어요. 관리 종목으로 조금 지정이 됐다가 최대 주주가 초록뱀 헬스케어로 운영 자금을 조금 납입을 하면서 경영 정상화 기대감이 조금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이 인포마크는 시가총액이 일단 600억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시가총액이 낮은 거는 굳이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재무 볼게요. 제가 재무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재무를 봐야지 건강한 종목들을 조금 볼 수 있는데 이 인포마크 보시면은 지금 5년 정도, 5년의 이 재무 상태를 봤을 때 어떠합니까?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정말 좋지 않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재무 건전성 자체가 조금 안타깝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런 기업들은 저는 굳이 상한가에 갔다 하더라도 눈을 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인포마크뿐만 아니라 초록뱀 헬스케어도 볼게요. 같은 관련주예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지분을 가져간 이 종목인데 인포마크 주식 취득 소식에 상한가를 터치했다가 14%로 마감을 했어요.
14%를 마감을 했는데 지금 차트 보면 어떠세요? 지금 이게 제가 차트를 조금 장기적으로 봤는데 2020년에 5,700원 하던 종목이 쭉쭉쭉쭉쭉쭉 빼면서 500원, 최저가로 500원까지 했어요. 정말 이게 뭐 몇 토막이 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조금 올라준 거거든요. 근데 이 초록밤 헬스케어를 조금 보면요. 단기적으로 보면 차트가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괜찮게 올라왔네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제가 차트만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재무도 봐야 된다. 그런데 시가총액 어때요? 500억이에요. 500억.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 자체가 너무나도 낮습니다. 시가총액이 이런데 대주주 지분율까지 낮다라는 건 상당히 조금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굳이 이런 기업들은 굳이 보지 말아라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이슈 봐야 하나요? 이런 이슈는 조금 보실만해요. 현우산업 일단 시원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현우산업이 왜 시원한 급등이 나왔냐면요. 이 LG그룹 이슈였어요. LG그룹이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협력을 위해서 전사적인 공동 협의체를 꾸렸다는 사실에 이 현우산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LG그룹은 최근에 이 LG전자를 주축으로 해서 LG엔솔 그리고 LG이노텍이 참여한 애플카 공동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개발 그리고 생산 시나리오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가. 그래서 장중에 강하게 탄력이 나왔는데 상한가에 근접을 했다가 종가는 17.2%로 마감을 했습니다. 17.2%로 마감을 했고 사실 차트적으로 파동이 조금 있는 애긴 하지만 어저께까지만 봤을 때도 그렇게 뭐 매력 있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시원하게 급등이 나와줬다. 그런데 재무 상태는 어떨까요? 재무는 괜찮습니다. 재무는 괜찮아요. 어쨌든 매출액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1,800억대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 단기 순이익이 2021년에 조금 마이너스였던 부분은 아쉽지만 어쨌든 전년 대비했을 때 부채율이 조금 줄어들었고 유보율까지 괜찮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이번에 적자였다고 이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재무 상태 상당히 괜찮아요.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같이 따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대성파인텍인데 대성파인텍 역시 이 관련한 이슈로 조금 따라갔어요. 관련한 이슈로 따라가면서 19% 고가를 찍고 8%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성파인텍 재무도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쁜 종목들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3시 조금 오후장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일단 오후에 이 LG전자가 LG그룹 애플카 공동협의체 보도 자체를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했다라는 소식에 일단 이렇게 올라줬던 이 현우산업 그리고 대성파인텍 시간 외에서 현우는 마이너스 4% 정도 하락 마감하고 있는 걸 제가 아까 체킹을 했고요. 이 대성파인텍 역시 조금 하락하는 흐름을 시간 외에서까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렇게 이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의 등락이 계속 오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슈로 당장 급등주를 따라잡아야 한다라기보다도 조금 차트가 완성이 돼갈 때 진입을 해도 그리고 이 이슈의 어떤 실체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성파인텍이라든지 현우산업 같은 이런 종목들 자체의 재무 상태가 상당히 나이스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초록뱀 헬스케어 같은 거는 조금 버려두시고요. 조금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애들을 조금 담아두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신다면 충분하게 건강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건강한 종목이 뭔지 잘 모르겠고 이슈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 너무너무 힘들어서 수익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시장에 과연 산타가 올 수 있을까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산타가 오든 안 오든 루돌프인 제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수익의 썰매를 이끌어가면서 우리 수우파방 여러분들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수익 낼 수 있게 다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루돌프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루돌프 진유정 전문가님의 이슈 체크 들어봤습니다. 오늘장 이슈로 인포마크 제3자 유상증자 짚어주셨는데요. 인포마크는 물론이고 오늘 초록뱀 헬스케어까지 급등을 했죠. 이런 종목 보시면서 정말 마음이 급해지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전문가님의 분석과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종목들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보다 튼튼한 종목을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애플카 소식도 추가로 짚어주셨는데요. LG그룹이 애플카 협력
대책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오늘 관련 종목들 급등을 했지만 오후 들어서 부인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이 종목들 바로 꼬리를 달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이슈들, 이슈 체크 매 시간마다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조금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노란톡방 안에서 이러한 뉴스들 실시간으로 받으시면은 보다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대성파이텍 등 그 같은 종목 이런 재무 상태가 좀 더 탄탄한 종목들 후속주로 또 준비가 되어 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여셔서요.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는 것도 좋지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 빠릅니다. 자, 50분까지만 열려있는 무료 노란톡방인데요. 지금 20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20분 안에 빨리 들어오셔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님 이렇게 이슈가 붙은 종목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따라가고 싶어지잖아요. 그쵸. 하지만은 혼자 하게 되면은 결국에 매매 버튼을 누르고 있는 나 자신을 맞아요.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 보더라도 어떻게 좀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자세가 필요할지 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가 우리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미디어 방송에서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시장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 굳이 예측하지 말고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 방향성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정말 무리하게 단타를 막 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렇게 단타를 막 무리하게 치고 무리하게 비중을 싣고 내 원칙을 조금 깨버리고 당장 올라가는 그 빨간불 따라잡기, 급등주 따라잡기라고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원리와 원칙이 분명히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 원리와 원칙이 깨지는 순간 계좌도 같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한 매매를 하지 마시고 조금 이슈를 조금 명확히 파악하고 내가 오늘 사더라도 사서 물리더라도 괜찮은 이슈와 재료의 힘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수익 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조금 무조건 단기적으로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중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시장을 조금 길게 바라보신다면 정말 현명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애매모호한 시장이지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좀 더 탄탄한 수익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러한 수익들, 기대 이상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시장 섹터들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첫 번째 이슈 풀어주시죠. 뭘 가져올까 하다가 이 AI 관련주를 또 가져왔습니다. AI 테마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드리면요. 미래의 트렌드, 이 AI라고 합니다.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은 이 인공지능이 내년에도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전망이 있어요. 빅데이터 처리, 연산 속도 향상, 전력 소모 감소 등을 위해서 이 인공지능은 반도체 산업에서도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의 이 AI 반도체 투자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가전, 기계, 자동차는 물론 기업 경영과 보건의료, 국방, 금융, 복지, 보안 등 다양한 응용 서비스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자리를 잡은 이 AI입니다. 그리고 이 AI는요, 초지능, 초연결, 초실감을 구현하면서 백신 개발과 스마트 의료, 공장, 초실감 메타버스, 교육, 금융, 미디어 등 우리의 생활과 산업 그리고 비즈니스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정말 괜찮은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국내외 기업들의 이 AI 개발입니다. 구글은요, 2017년 일찍이 모바일 퍼스트에서 AI 퍼스트로의 전환을 천명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국내의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 LG전자 등이 이 AI를 중심에 두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LG, SK는 미래 먹거리로 이 AI에 주목을 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서비스 확대, 그리고 인재 발굴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건 이 미래 먹거리 AI 시장의 전망입니다. 제가 아까도 전망이 굉장히 좋다,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15.1%를 기록을 했고 2025년까지 매출 규모가 1조 1,210
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국내 인공지능 시장은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높은 효율성을 보장하는 이 AI 기술을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서 이를 가공하고 처리하기 위한 이 AI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이 계속해서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정부기관과 여러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이 AI 기술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기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단기적인 모멘텀이 조금 확실하게 있었죠. 이슈가 뭐였는지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단 AI, 대화형 메신저 챗 GPT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혜성같이 조금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12월 1일 출시된 이 챗 GPT는 대화체로 사용자 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답변은 논리적이면서도 상세해서 구글 검색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챗 GPT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서 검색 과정을 상당히 간소화할 수가 있고요. 출시 5일 만에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끌어모으는 등 챗봇 GTP가 소셜미디어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반응을 했다. 이렇게 인간과 상당한 수준의 대화가 가능한 이 챗 GPT가 구글 검색 엔진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켜서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은 비상사태까지 났다고 합니다. 왜냐? 너무너무 위협적이니까. 전 세계 챗봇 시장 규모는 2020년 29억 달러 수준에서 연평균 23.5 성장세와 함께 오는 2026년에는 105억 달러 규모의 성장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챗봇 이슈로 관련주들이 정말 많은 급등을 보였어요. 많은 급등을 보였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차트를 조금 다 살펴보고 이슈를 조금 체크하다가 이쪽 섹터 자체, 이쪽 관련주들 자체가 흐름이 좋고 아직도 힘을 조금 응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AI 관련주들 준비를 해왔고요. 필살기 종목은 추후에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AI 이제는 우리와 너무나도 가깝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보다 스마트 공장, 또 의료, 또 국방까지 더 깊게 연결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에 발맞춰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도 포착이 됐습니다. 장기적인 시각 안에도 단기적인 이슈까지 있다라고 해 주셨어서 수익을 양방향으로 챙겨갈 수 있는 섹터일 것 같은데요. 시장성의 성장성이 환히 보이는 이러한 전망을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미리미리 종목을 알아가시면요. 이러한 수익들 전문가님과 함께 계좌에 쌓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12월 노란톡 안에서 전문가님 드렸던 수익률표 보시면요. 정말 이 코퍼스 코리아가 19% 넘는 수익,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도 진입과 제시 이후에 최고가로 34%를 챙겨주셨고요. 무엇보다 오늘 청담 글로벌로 11.12%의 수익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되는 시간 동안 130% 가까운 수익을 쌓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있죠? 이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빠르게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 주식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검색하고 방을 누르고 입장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50분까지만 문이 열려 있는데 지금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10분 안에 들어오셔야 연말 대응 전략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또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빨리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AI가 전문가님, AI가 정말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는데 정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AI가 사용되는 분야들이 마인드맵처럼 진짜 끝없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공략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전문가님이 가장 먼저 픽해서 가져와 주신 종목을 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 빨리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필살기는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필살기는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일단 대표 관련주부터 네.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 관련주는 일단 첫 번째로 마인즈랩이 있습니다. 마인즈랩 종합 인공지능 서비스 업체고요. 자체 보유한 다양한 AI 기술을 맞춤 조합해서 AI 기초, 알고리즘 개발부터 구축, 서비스 개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그리고 엣지 AI까지 이 인공지능이 필요한 여러 기업 고객에게 엔드투엔드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기업입니다. 그리고 AI, 이 휴먼 서비스 상용화로 메타버스 시대 선도 기업으로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AI 휴먼은 고객의 사업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키오스크, 스마트폰, 로봇 등 다양한 디바이스와 결합을 할 수 있어서 현실 세계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모두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이 마인즈랩 정말 최근에 좋은 흐름 보였어요. 최근에 좋은 흐름 보였는데 이렇게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이 마인즈랩이 최근에 이렇게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이 챗봇 이슈로 관련주 수급이 들어오면서 마인즈랩 계속해서 이 12,000원에서 거의 2만 원 가까이까지 꾸준히 올라갔죠.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는데 이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잠식에 들어갔던 기업인데 신규 상장을 하면서 자본 상태가 재무 상태가 상당히 양호해졌다. 그리고 또 관련주로 또 솔트룩스로도 볼 수 있겠는데 이 솔트룩스도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전문 업체고요. 그리고 챗 GTP 수준의 대화 지식 기반 치챗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 루시아를 내년 초에 상용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솔트룩스도 마찬가지로 차트가 지금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480선이죠. 장기 이평선을 건드리면서 강하게 수급이 정말 유입이 돼서 차트를 예쁘게 만들어가는 AI 대표 관련주다. 그런데 정말 차트가 예쁘고 건강한 종목 또 제가 골라왔거든요. 필살기 종목으로 준비를 했는데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가 매력적인 종목들 들어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차트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종목들 받아가시려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종목명은 물론이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받아가시면 좋겠죠.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두 분과 장중에 탄탄한 전략들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무수한 수익이 기다리고 있는 이 AI 섹터에서 전문가님이 가장 먼저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와 주신 두 종목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이 필살기 종목 1, 인공지능 AI 기반의 필기, 영상, 음성지능,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 판매를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국내 인공지능 상장사 중에 유일하게 보유 HI 기술을 응용한 이 AI 제품의 개발, 그리고 표준화까지 성공을 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인공지능으로 알려진 가창 합성 기술을 통해서 음성 합성 적용 분야를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증강현실 전문 기업 시어스랩 AI 에이전트 및 메타버스를 포함한 신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 협력까지 계약을 체결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종목 차트 한번 살펴볼게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상당히 좋아하는 차트거든요. 이렇게 바닥에서 조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를 전환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이 자리에서 조금 지지를 해주는 부분, 이런 차트를 제가 최근에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필살기 종목으로 또 준비를 해왔고요. 재무 상태 한번 살펴볼게요. 재무 상태 보시면 아시겠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차트로 조금 뽑아온 종목이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지난번 재무 상태가 조금 좋았던 종목보다는 약할 수 있어요. 약할 수 있는데 일단 2020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 조금 개선된 부분, 흑자 전환한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부채 비율이 조금 감소했다. 이런 부분 역시 조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영업이익이 좋아졌기 때문에 영업이익률까지 전년과 대비했을 때 상당히 개선된 부분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에는 그렇게 큰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차트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필살기 종목 이거 하나 아니에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초등학생 그리고 유아를 위한 교육용 로봇 그리고 로봇용 학습 소프트웨어 관련 교재 등 교육에 사용되는 로봇 그리고 부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중국 비대면 수업 관련주고 국내 학교에 납품하는 대표적인 코딩 관련주예요. 그런데 이 코딩은요, 이 AI 기반을 만드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계속해서 부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AI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로봇과 관련된 기업이다. 모멘텀이 조금 두 개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차트를 볼게요. 아까 차트랑 조금 비슷하죠. 이렇게 바닥에서 약간 잘 지지를 해주면서 추세 전환하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여기 지지받는 이런 차트, 제가 최근에 상당히 좋아하는 최근의 매력적인 차트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재무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무 상태가 그렇게 지금 최근에 영업이익, 매출액, 당기순이익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지만 부채 비율, 유보율이 상당히 나이스하기 때문에 건전성 자체는 괜찮다.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임은 맞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관련된 기업들 뭘까요?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네, 두 가지의 이 필살기 종목을 전문가님의 루도울프가 된 만큼 정말 양손 가득 무겁게 들고 와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은요, 차트가 너무나도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종목도 정말 학교에 납품하는 코딩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코딩이 로봇으로 연결되는 만큼 로봇 모멘텀까지 더해진 정말 탄탄한 종목인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AI의 영향력이 더 넓어질 만큼 시총이 작은 종목들 그리고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 담아서 긴 시간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종목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런 수익들 안전하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QR코드 보이시죠? 빠르게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 또 주식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필살기 종목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AI가 로봇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로봇과 관련된 이런 후속주들도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또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로봇 말고 또 연결되는 종목들이 또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어떤 일정을 말씀드렸냐면 CES 2023을 말씀드렸어요. 이 일정 자체가 1월 초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어떤 일정인데요. 그 일정을 기점으로 메타버스 그리고 로봇, 이 AI 자율주행 관련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시장 상황을 지켜보다가 메타버스, 로봇, AI 이렇게 콕콕 집어서 좋은 종목을 또 발굴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월에 또 모멘텀이 짱짱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AI를 넘어서 메타버스 그리고 로봇까지 우리가 이 AI의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문가님, 이 AI와 관련을 해서 로봇 관련주들도 사실 작년에 그리고 올해에 좀 반짝 나왔다가 또 다시 들어가고 조금 마음을 설레게 했다가 다시 좀 시그라들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좀 더 길게 봐도 될까요? 사실 저는 이 로봇 자체를 상당히 장기적으로는 너무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실생활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분야이기도 해서 좋게 보고 있는데 사실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조금 많이 조정을 받고 그래도 불구하고 종목 차트들을 살펴보면 하단을 조금 지지를 해주면서 차트를 만들어가는 종목들도 분명하게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필살기 두 번째 종목도 AI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로봇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이런 종목들 받아보시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네, 전문가님께서 로봇과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과 해서 하단 지지하는 확실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로 그리고 중장기로 공략해서 수익 극대화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필살기 종목 오늘 두 가지였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은요.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이제 빠르게 정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하시면 이런 종목과 수익 다 담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함께 하시고요. 그러면 오늘 저희 주식으로 약간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계속해서 2부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